로우 랜딩 한다, 뭐 이런 하드 랜딩, 소프트 랜딩, 제가 보면 로우 랜딩은 전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경착륙 과정이다. 네, 저는 하반기 들어서 한 10% 안팎 조정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거는 아니다. 선행지수가 그 저점이 나온다는 것은 현재 경기는 어렵지만은 4, 5월 무렵에는 주가가 한 큰 폭전을 상승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모신 분은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랜만에 뵙는데요. 아, 요즘 증시 보면은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지난 2달 사이에. 예. 지표는 안 좋았지만 어쨌건 계속해서 증시는 좋았단 말이죠. 예, 예. 연준의 매파 발언이 나왔고요. 예, 예. 어떻게 현재 현상을 보시나요? 그래서 시장하고 연준하고 좀 시장에 대한 기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못 믿는 것 같아요. 예, 예. 달러 가치가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만은 뭐 작년 9월, 10월에 그 달러 지수가 114까지 갔다가 최근에 101 근처까지 떨어졌고요. 네. 물론 최근에 또 104까지 올라왔습니다만은 10년 국채 수익률도 떨어지다 지금 반등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별로 못 올릴 것이다. 예, 그런데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올 것이다. 예, 그게 저 경제에 대한 시각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미국 경기가 뭐 로우 랜딩 한다, 뭐 이런 하드 랜딩, 소프트 랜딩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요. 제가 보면 로우 랜딩은 전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네. 이 잠재 GDP라는 게 미국 경제 성장 능력입니다. 네. 예, 미 의회에서 추정한 걸 제가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이 기울기가 매년 2%입니다. 매년 미국 경제가 2%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 GDP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에 따라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러는데요. 작년 4분기 마이너스입니다. 네.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미국 경제 성장이 올해 0.5%입니다. 네. 최근 컨센서스인데요. 이걸 그 분기별로 해봤더니 올 4분기 가서는 실제 GDP가 잠재 GDP 2.5% 정도 밑에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로우 랜딩도 아니고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거의 하드 랜딩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연준 위원들은 아직도 물가가 상대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좀 시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예, 결국 저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미국 경제가 아마 2분기, 3분기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블룸버그가 예측한 것처럼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사실 경제 지표들은 좋잖아요. 예. 경제 지표들이 좋다 보니까 경기 침체 했지만 결국 뭐 지금 저 골디락스 아니냐 이런 예. 표현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예. 근데 경착륙이 올 수밖에 없다. 예. 이거 저희가 전망한 게 아니라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예, 그대로 전망했고 제가 전망하면 사실 이것보다 더 낮아요. 더. 예, 저는 올해 미국 경제가 거의 마이너스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지난번에 IMF나 이런 데서 그 발표한 거 보면은 한국만 한 0.3% 떨어지고 예. 다른 나라들은 다 올랐었잖아요. 예. 뭐 미국 경제도 올해 1.2% 성장한다고 전망했는데요. 예. 아마 저 현재가 좋으니까 그렇게 올려놨는데 아마 2분기, 3분기 가면은 소비가 제가 생각하는 많이 위축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미국 경제가 2.1% 성장했는데요.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1.9%포인트거든요. 네. 예, 거의 소비 때문에 성장한 거죠. 예, 그런데 뭐 최근 그 1월 통계까지는 소비가 괜찮은데요. 근데 3, 4월 가면서 소비 증가세가 많이 둔화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선 미국 임금이 물가보다 더 올랐고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 가계 저축률이 작년에 3.3%로 2005년 2.9% 이하로 최저치입니다. 네. 예, 그리고 주가 떨어졌고 집값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외자산 부의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금리를 인상하면은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3월부터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했으니까 아마 2분기부터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미국 경제가 로우 랜딩,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지금 이거 블룸버그 컨센서스 넣은 것입니다만은 하드다는데 이것보다 저는 실제 GDP가 잠재 GDP 더 밑으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고용 지표도 좋고요. 예. 그다음에 뭐 성장률, GDP 성장률도 뭐 예상보다 좋고 뭐 예. 여러 가지가 다 좋기는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게 꺾일 수 있다는 의미로 저는 그렇죠. 들리거든요. 소비가 줄어들면요. 레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이
1, 4분기고 1분기 아니 1월 고용 동향 보고 참 판단하기 힘들다. 그러면서도 미국 경제에 서든 스톱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소비가 줄어들면요. 미국 그 기업들이 고용을 그동안 너무 많이 했네. 재고가 쌓이면은 재고가 너무 많이 쌓고 생산을 너무 많이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게 되면은 생산도 줄이고 고용도 줄이면서요. 갑자기 그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레리 서머스 이야기인데요. 뭐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지표들을 보면서도 그 연준에서는 물론 뭐 매파적 발언은 합니다만 그래도 계속 시장은 맞서고 있잖아요. 예. 증시는 계속 좋고 예. 비트코인은 계속 상승하고 예, 있고요. 예.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결국 시장이 옳다. 달러 지수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114까지 갔다가 최근에 뭐 100일 안팎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이 달러 지수가 떨어진 거는 외환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이 금리 수준 여기서 조금 더 인상을 수준에서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미국이 조만간 금리를 내리고 미국 금리를 내리니까 미국식으로 돈이 덜 들어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외환 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뭐 우리가 시장이 외환 시장이 있고 채권 시장이 있고 주식 시장 이거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시장을 분석하면은 외환 시장이 가장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결국 2분기, 3분기 가면서 과연 미국 소비 지표를 보면은 외환 시장이 맞았느냐, 지금 연준 위원들 생각이 옳았는가, 그거를 판단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CPI하고 PPI 지표가 얼마 전에 예. 며칠 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다 높다. 예. 그래서 이거 인플레이션이 과연 제대로 좀 잡히겠느냐에 대한 걱정을 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1월 소비자 물가가 시장 컨센서스가 6.2%였는데 소비자 물가요. 네. 뭐 전년 동월 대비 6.4% 예상보다 좀 늦게 나왔죠. 그런 물가도 0.5%로 늦게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미 저는 상승률 하락 추세는 시작됐다. 작년 6월이 9.1%였거든요. 네. 이제 정도의 문제죠. 그래서 1월은 뭐 예상보다 조금 더 늦게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에 수요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컨센서스 시장 예상보다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분기 가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초중반까지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추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왜 더 이상 고민할 건 아니다. 추세는 이제 하락 추세로 상승률이 하락 추세로 물론 수준은 뭐 하락 추세는 아닌데요. 상승률 전년 동월 대비 때문에 추세는 하락 추세로 이거는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어쨌건 이러한 지표들 때문에 3월 그 FOMC 회의에서 뭐 0.5 BP 50bp를 인상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의견들도 연준 의원들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뭐 1월 고용 뭐 물가 보면은 그 정도 인상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런데 시차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FOMC 발표문 보면은 작년 3월부터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소비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시차 효과를 봐야 된다. 이런 시차 효과를 고려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기, 3분기 가면서 소비가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 성장이 저는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0.25% 올리는데 저는 그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 5%대 5.45 뭐 이런 정도 얘기 나오다가 지금 6%대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3월로 그러니까 그 한 2번 정도 인상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요. 그거는 보세요? 뭐 데이터 의존적이라고 해가지고요. 앞으로 물가 데이터, 그 다음에 소비 데이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만은 뭐 제가 예상하기로는 물가 상승률 낮아지고 소비 둔화되고 당장 이번 주에도 또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좀 발표되는데요. 뭐 이게 사실 연준의 통화 정책에 그냥 소비자 물가보다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당장 이번 주에 발표될 PC 뭐 이런 것도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GDP가 이미 잠재 GDP 밑으로 떨어졌고 경착륙 과정이다. 이런 걸 보면은 아마 3월 FOMC도 금리 한 번 인상하고요.
그게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지막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앞으로의 흐름들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왜냐하면 그동안 나스닥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그 강하게 올라와서 예. 13,000, 14,000 돌파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좀 꺾이고 있거든요. 예. 지금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올해 이게 제가 제 세계 주요 주가 지수 작년 말 대비 상승률을 그래프에 그냥 그려놓은 건데요. 네. 뭐 말씀하신 게 나스닥이 작년 말에 대해서 지난 주말까지 14.2% 제일 많이 올랐어요. 아 그러네요. 예. 우리 코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아 코스닥. 예. 나스닥이 12.6% 올랐습니다. 그런데 나스닥, 코스닥 이게 작년에 세계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주가 지수예요. 예. 그래서 뭐 작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상대적으로 좀 오르고 있다. 예. 그렇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뭐 여기서 좀 더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이제 하반기 들어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된다는 게 아마 3분기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미국 주가 지수가 나스닥을 중심으로 금리는 이제 시장 금리는 낮아지만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낮아지면서 하반기 들어서 약간의 그 조정을 거치리라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더라도 아주 큰 폭 조정은 아닐 것 같고요. 제가 그 S&P 500 적정 수준 추정해 보면은 한 3,600 정도 나오거든요. 명목 GDP, 산업 생산, 뭐 고용, 그 다음에 M2 이런 걸 고려하면요. 네. 지금 4,000이 좀 넘었으니까 저는 하반기 들어서 한 10% 안팎 조정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2분기, 2, 3분기 정도의 그 경착륙이 발생했을 때 그때 조정이 그때 올 것이다. 그렇죠. 지금은 기대가 높은데요. 아마 2분기 중반, 3분기 데이터들이 뭐 올 데이터들부터 나쁘게 나오고요. GDP도 마이너스 성장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서 한번 그 실물 충격, 이런 충격이 한번 주시장에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하반기 뭐 6월, 7월 가면서 나타날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뭐 그냥 계속 들고 가도 된다. 예, 미국 그렇습니다. 주식도 그렇게 미국 보시는 주식, 건가요? 예. 좀 상승 쪽으로 보시는 건가요? 예, 우리 주식도 아마 저 4, 5월까지는 저는 좀 1월 달에 많이 올랐다 2월에 주춤거리고 여기서 조금 조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직 뭐 하락으로 크게 돌아서는 것 같지는 않다. 뭐 4, 5월 뭐 앞으로 2분기 중후반까지는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어떤 조정이 온다 해도 지금 말씀은 한 10% 정도 지수로 10% 정도의 변동성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보다는 좀 작네요.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것 같았는데. 예, 뭐 일부에서는 뭐 그렇게 큰 조정도 예상하고 그러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한 나스닥 같은 경우는 S&P 500 기준으로 한 3,600 정도가 적정 수준이다. 물론 일시적으로 적정 수준 밑으로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뭐 우리 주가는 저는 미국 주가는 아직도 고평가 영역이 있고요. 우리 주가는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명목 GDP, 일평균 수출, 유동성에 비해서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거든요. 네. 뭐 우리 주가는 조정이 오더라도 뭐 10%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미국이 10% 정도고 한국이 더 많이 빠질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 그건 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게. 적게 빠지고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주가는 아직도 고평가 영역이 있고 우리 주가는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우리도 한국 증시도 2,500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 세 번째 시도였는데 역시 또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밀리면은 또 전저점 테스트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2,100선 또 테스트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저는 뭐 그렇게는 안 가리라 보고 있고요. 오히려 뭐 2,400에서 조정보다도 이번 조정은 2,400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그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통계청의 선행지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만든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거든요. 네. 이게 2021년 6월을 정점으로 빨간선입니다. 떨어졌고 코스피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예측해 보니까 물론 제 예측치입니다. 제가 만든 거니까요. 이게 6월 저점 아니 3월 저점이 나와요. 그래서 선행지수가 그 저점이 나온다는 것은 현재 경기는 어렵지만은 내년 어느 시점부터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주시장이 먼저 반영하면서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은 4, 5월 무렵에는 주가가 한번 큰 폭전은 상승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4, 5월에요? 예, 예. 그 다음에 작년에 특히 하반기에 은행 금리가 5%까지 가다 보니까 은행으로 돈이 많이 몰려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은행 금리 5% 갔던 게 최근에 보니까 뭐 3.5% 안팎이거든요. 은행 예금 금리 1년 네, 만기짜리가. 그러니까 은행 금리가 낮아지니까 돈이 은행으로만 가다가 최근에 보니까 은행으로는 덜 가고 있어요. 이런 돈이 주식시장 대기 자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 주변 자금이라고 고객예탁금 주식채권형 펀드 MMF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급증해 버렸어요. 2월 들어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돈이 은행으로 계속 갔는데 은행 예금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대기하고 있죠. 네. 이런 자금들이 저는 주식시장으로 일부는 올 수 있다. 그래서 선행지수가 오르고 그 다음에 자금도 이런 대기한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오면서 아마 4, 5월 무렵에는 저는 상당히 좋은 장이 한번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셀인메이. 그래서 4월 정도까지만 주식을 하고 4월 정도에는 다 주식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5월 되면 또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예. 이번에 또 그렇지 않겠냐? 제 예상보다 뭐 한두 달 한 달 정도 빠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5월까지는 좋습니다. 네.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뭐 4, 5월 제 예상대로 오르면은 하반기에는 좀 조정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때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요? 예. 지금은 비중을 줄일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유동성이 아직도 풍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금리보다도 긴축으로 예. 유동성을 땡기면서 뭔가 연준이 예. 시장을 조절하지 않겠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좀 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미국은 통화 정책이 정말 탄력적으로 하죠. 뭐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적정 통화 증가율보다 한 26%포인트 이상 공급하다가요. 예, 작년 4분기 보니까 8%포인트 정도 적정 통화 공급보다 마이너스 공급했어요. 예, 그러면서 미국은 상당히 통화 긴축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물론 그 통화 증가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규모는 아직도 줄어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규모는 아직까지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자금들이 그동안 은행 정기예금으로 갔는데 네. 이제 은행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돈들이 다시 대기 자금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러저러한 변수들이 있다 해도 그냥 뭐 진짜 경기 침체 경착륙이 확인되는 그 전까지 5월 정도까지는 좋은 장이 흘러갈 것이다. 예,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고점에서 물려서 지금 괴로워하시다가 요즘 다시 많이 회복이 되셔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좀 더 빠질 걸로 생각해가지고 이미 정리를 하셨던 분들은 또 지금 속이 엄청 상하거든요. 포지션을 미리 정리하셨던 분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이런데 또 지금 들어갔다는 또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닐까 걱정이 많으신 거죠. 뭐 시기의 문제인데요. 네. 뭐 저는 앞으로 2, 3개월 보면은 뭐 지금 다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하반기에는 조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뭐 멀리 투자하신다는 분들은 뭐 하반기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냥 지금서부터 모아나가는 게 낫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보시는 예, 거군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